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2, 331, 넓이 1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 배우고 있죠. 여태까지 배웠던 것도 잠깐만 복기를 해본다라면, 처음에는 적분이라는 계산이 뭔가를 배웠었죠. 적분이라는 계산은 미분의 역연산에 불과한데, 적분이라는 계산의 특성상 적분 후에 적분 상수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부정적분이라고 했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적분이랑 넓이가 갑자기 합쳐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는 fx가 있을 때 이 부분 x는 a에서 x는 b, 근데 이 부분의 이 넓이가 인티그럴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다, 이런 계산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따로 녹화해서 말씀드린 거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 이게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얘기해 보면 이래요.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좀 확장시키면 부피를 구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해지긴 하는데 말이죠.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 이때 구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이 계산이 저 넓이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적분의 계산을 약속을 할 때 이걸 이제 잘게 쪼갠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얘 넓이로 대체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분구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사각형 넓이의 세로의 길이를 이 그래프의 y좌표로 생각을 해서 나온 계산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x축 밑에 있으면 y좌표가 음수가 되고,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음수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넓이가 아니라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자세히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떠한 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는 계산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넓이 1탄. 자, 일단 처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는 a, 여기가 x는 b,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때의 s는 무엇이 되느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다 이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x축이 있고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y는 fx가 이렇게 있고 x는 a, x는 b, 이 부분의 넓이. 이건 무엇이 되느냐? 이때는 보세요. 이 그래프의 y좌표를 마치 잘게 쪼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y좌표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이때의 넓이는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제가 요거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일단 적으셔야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이거는 다 양수, y좌표가. 이건 다 음수. 깔끔한데 양수, 음수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말이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fx.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c고요. 여기가 x는 a, 여기가 x는 b.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구할까? 구간별로 적분을 다르게 하면 돼요. 여기서의 s라고 하는 것은, 넓이는
A에서 C까지는 이게 음수니까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혹은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A에서 C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돼요. 더하기 인티그럴 C에서 B까지는요. C에서 B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좀 뭉뚱그린 설명,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상황을 한 번에 설명을 해본다라면 이 fx의 값이 양수면 그냥 적분하고,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 값이 양수란 얘기죠. 양수면 그냥 적분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한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를 바꾼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그냥 적분하고요.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적분한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얘기 좀 해볼게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하나의 대상이 x축이었잖아요. 즉 y는 0인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x축을 제가 이게 사실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x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y는 fx인 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y는 gx인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x는 a, x는 b 해서 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거죠. 괜찮으세요? 요 부분이 이제 s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s는 뭐가 되느냐? s는 인티그럴 이 넓이는요, a에서 b까지 fx 적분한 거예요. 이 넓이는요, a에서 b까지 gx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gx dx를 뺀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구간이 똑같으니까 fx 빼기 gx라는 계산을 인티그럴 안에서 계산한 다음에 한 번에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것도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하기 전에 일단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위아래로 있는 이 곡선과 세로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이 넓이는 사실 여기서도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결국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는 겁니다. 왜 일맥상통하느냐면 여기서도 왜 그게 적용되느냐면 여기서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거예요. 봐요. fx에서 0을 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 f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 위아래와 세로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에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결론인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죠. 이때도 제가 지금 적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y는 색깔 좀 다르게 볼까요?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x는 a, 이렇게 x는 b 할 때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c라면 a에서 c까지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 즉 f가 위에 있으니까 a에서 c까지는 f에서 g를 빼는 거죠.
다음에 C에서 여기 B까지는 그때는 G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G에서 F를 빼면 돼요. 이런 세세한 걸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특징을 기억하면 그때마다 내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정해진 구간 내에서 결국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적분한 값을 계산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그래도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고 좀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칠판에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천천히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죠. 결국 넓이라고 하는 것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적분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좌우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그 곡선끼리 이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배웠었어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런 식과 뭐 이런 식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사실 얘네들은 이 직사각형이 쌓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정적분으로 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제 직사각형이 아주 잘게 쪼개지면 세로선이 되거든요. 세로선. 그래서 이 y값들이 쌓여서 넓이가 된 거기 때문에 y값들을 서로 막 빼고 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가로선이 쌓여서 이 넓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x값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안 할 겁니다. 옆에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일단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론 설명이 아직 하나 남아있기는 해요. 필수 예제 제가 1번 먼저 볼게요. 필수 예제 1번에서 첫 번째 거 말고 제가 두 번째 거 먼저 해볼게요. 뭐라고 나있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x축과 얘를 둘러싸인 넓이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예전에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요. 아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렸잖아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에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에는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만 알면 되니까 일단 미분 전에 미분할 필요 없고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공통인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x를 뽑아놓으면 여기 이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미분을 안 해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x축이랑 만나는지 그 모양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가 또 인수분해 되네요. x-1, x-3. 그러니까 x 곱하기 x-1, x-3 이렇게 된 거예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근데 x축이랑 몇 번 만났어요? 3번 만났죠? 0, 1, 3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말이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테고요. y는 fx. 여기 이제 x값들이 작은 것부터 0, 1, 3 돼 있다는 얘기죠. 얘는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편에서 이렇게 fx라고 불렀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0에서 1까지는 fx를 적분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fx를 적분할까요? fx를 적분하면 되죠. 1에서 3까지는 fx를 적분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fx를 적분할까요? 그렇죠. 왜냐면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넓이는 인티그랄 0에서 1까지는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를 그냥 적분하시고 인티그랄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저 마이너스 빼서 계산할게요. 그게 여기 있는 거 재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잠이 오시나 봐요. 자, 여기 추워서 제가 방바닥 아주 뜨끈하게 데펴놨거든요. 잠이 솔솔 오죠. 여기 x제곱 빼기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3x. 오늘 오시기 전에 식사는 뭘로 하셨어요? 저 멀리 아득히 뭘 생각하시는데
4분의 1 x 내제곱. 뭐 하셨어요? 식사는? 오리고기요? 오.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얘 이제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죠.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으니까 적분할 식은 똑같겠죠?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1, 3 돼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1 대입한 것을 0 대입하는 거 빼죠. 뭐 0 대입하는 거는 어차피 빵이니까 무시하시고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는 건데 앞에 어차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 대입한 거 4분의 81 3 대입하면 이거는 약분되고 9, 4, 36 3 대입하면 여기는 9, 3, 27 2분의 27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더하는 거지만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 대입한 거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이건 원래는 빼는 건데 얘 때문에 더하기가 됐겠죠. 계산하면 돼요. 뭐 각각에다 계산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여긴 지금 분수가 막 분모별로 있다 보니까 같은 분모끼리 좀 계산해 볼까요? 여기 4분의 1 있죠. 빼기 4분의 8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0 얘하면 뭐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79네요. 마이너스 4분의 7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네요. 마이너스 3분의 8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다음에 이제 2분의 3 여기 더 2분의 3 있죠? 그럼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36이 빼졌으니까 더하기 36이 따로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얘 둘만 계산하면 되겠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자, 3, 3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 9, 27 3, 7에 21, 237이고요. 4, 4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2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뺐으니까 269가 나오네요. 거기다 이제 여기 더하면 39를 더하는 거네요. 계산 좀 만나 좀 볼게요. 이게 12분의 37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게 잡아요. 이거 12분의 몇인지 봐야 되겠네요. 39 곱하기 12를 해야죠. 그러면 108 여기 이제 36이니까 468이에요. 이게 12분의 468이에요. 그럼 빼면은 야 이게 뭔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01, 13 어딘가에서 계산이 잘못됐나봐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 2분의 3 x 제곱 우리 여기서 힘을 뺄 수는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12분의 37이 나올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을 뺄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고요. 여기 뭐 대입하는 거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별도로 또 강조할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결국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구한다. 빼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거기 이제 별도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가.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하면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2차 함수 y는 fx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제가 강조할 내용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둘러싸인 넓이. 구하면 돼.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이거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뭐 만약에 저는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했다라면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하면 fx라는 식을 우리가 여기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나니까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최고차항계수는 이렇게 a로 있겠죠. 됐나요? 오. 여기서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요. fx가 뭐였냐면요. 2차항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했고요. a 곱하기 x-알파 x-베타 dx. 근데 얘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걸 귀찮지만 이 상태로 놓고 다 계산한 거야. 다 계산했어.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하면 6분의 절대값 a. 제가 지금 여기서 알파가 큰 근, 베타가 큰 근,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표시했거든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 보세요. x-알파, x-베타 곱하기 a라는 이 식의 절대값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면 이거가 나와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우리가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던 대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6분해하고 2차항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두 군의 차이의 세제곱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였잖아요. 이번엔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위로 블록하기 해볼게요. 위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하고는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이제 편의상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 여기 x값이 알파고 여기 x값이 베타인 겁니다. 이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본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 둘러싸인 넓이는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죠. 이 경우는 얘가 위고 얘가 아래네요. 하지만 위아래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아래로 블록했다라면 직선이 곡선 위에 있었겠죠. 어쨌든 둘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플러스 n의 차이를 적분하면 되죠. 언제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항상 크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잘 봐라. 이 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식이 뭐냐 하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에서 하나를 이항시킨 게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 같다. 그리고 이항시킨 게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얘를 mx 플러스 n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방정식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근으로 뭘 가질까요? 이 둘이 같다를 풀면 x값이 몇이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알파와 베타가 나오죠. 알파와 베타가 나오죠. 교점이니까. 그럼 얘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가 되겠네요? 이 차항의 2차항 계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 계산하면. a죠. 여기 mx를 뺐지만 2차항에는 간섭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느냐. 이 식이 말이죠. x-알파, x-베타 곱한 거에다 a 곱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결과도 뭐가 되느냐. 이 결과도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저 두 수 베타와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거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자,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기억해 놓고 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한 거죠. 6분의 2차항계수 절대값, 그 두 근의 차이 세제곱.
근데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도 우리가 적분해야 할 식이 같은 구조의 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6분의 절대값 a하고 두근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 마지막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 해볼게요. 세 번째 얘기. 자, 보시면 세 번째 얘기 보시면 슬슬 졸릴 시간이 됐나? 25분밖에 안 되는데 강의한 지? 세 번째 얘기 뭐냐면 여기는 이번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리고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넓이를 묻는 겁니다. 이 넓이. 여기를 이제 x는 알파, 여기는 이제 x는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선생님, 똑같아요. 6분의 절대값 a 두분의 차 세제곱하면 돼요, 선생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그 넓이는 말이죠.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는 거죠. 누구를 적분하느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절대값화 할 거잖아요. 항상 어느 게 위에 있다라고 지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라면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절대값 dx. 이게 넓이거든요. 근데 이 식도 뭐예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이잖아요. 그걸 넘겨서 0만 남긴 거죠. 그럼 얘도 근으로 뭘 가져요? 알파와 베타를 가져요. 교점의 x값, x-알파, x-베타. 여기 이 식에서의 최고차 한계수는 뭐가 되겠어요? 2차 한계수는 a. 근데 여기서 간섭이 있죠. a-x제곱을 뺐으니까 여기서 2차 한계수는 a 빼기 a-라는 거예요. 구조를 봐요. 계속 뭐였냐면 6분의 2차 한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에요. 두근의 차는 여기도 똑같이 알파 베타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한계수는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6분의 a 빼기 a-의 절대값 곱하기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결국 다 합쳐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2차항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제를 좀 볼까요? 필수 예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좁은 공간에다 볼게요. 필수 예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1번에 2번을 봤었죠. 요거 하고 영상은 계속 이어져 나가겠지만 주연이는 잠깐만 끊고 가도록 할까요?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3이네요. x축과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이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른 인수분해해보면 x-3, x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분할 필요 없죠. 우린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x축과 만나는지만 궁금하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네요. 확인되세요? 확인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블록하죠. 근데 아래로 블록한 것도 안 중요해. 여기 마이너스 여기 3이잖아요. 그럼 순간 얘는 그냥 넓이를 6분의 2차 한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1의 절대값 곱하기 두근의 차 3과 마이너스 1의 차 세제곱하면 된다고. 이거 4예요. 세제곱하면 64입니다. 6분의 64 3분의 32 바로 나온다고요. 그냥 계산하려면 복잡했을 텐데 말이죠. 괜찮으세요? 예. 아까 하던 걸 이제 이어서 나가면 우리는 잠깐 쉬었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해봤고요. 배웠던 내용을 위에다가 아주 요약해서 잠깐 정리해 본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제 하도록 하죠. 이제 남은 건 문제 연습이에요. 항상 그 강의라는 게 그래. 세세한 유형을 다 설명을 해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큰 내용을 연습을 하고
유형별 연습은 문제풀이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럴 즉 a에서 b까지 이게 이제 x는 a, x는 b 돼 있는 거죠. x의 그 구간인 거죠. 그 안에서 결국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면 그게 넓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렇게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였죠. 얘가 알파, 베타, 얘가 이제 y는 a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면, 그럼 이제 이 넓이가 이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직선으로 둘러싸여도 마찬가지다.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가 x는 알파, 여기가 x는 베타로 돼 있다라면 직선의 식을 따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두근의 차의 세제곱. 결국에 6분의 2차 함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두 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2차 함수끼리 둘러싸였다라면 여기 뭐 y는 a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가 y는 a 다시 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 이제 x는 알파, x는 베타 돼 있다라면 여기서 이제 두 식이 같다고 해서 나온 그 2차 방정식의 2차 함계수가 a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넓이는 6분의 a 빼기 a 다시의 절대값 그리고 두 분의 차의 세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18페이지 보도록 하죠. 요 두 개는 요건 제가 지울게요. 결국에 6분의 2차 함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필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보시면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와 그리고 x축과 이것까지만 나왔으면 이 공식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x는 3과 x는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얘기했어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은 x-1, 그럼 얘는 x축이랑 1과 5에서 만나네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죠. 2차 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5 돼 있는데 x축과 곡선과 x는 3에서 6까지. x는 3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네. 여기에 이제 x는 3이 있겠네. x는 6은 5보다 오른쪽 어디에 있겠죠. x는 6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x축과 이 두 개의 세로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네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 구간별로 이제 위아래가 좀 뒤집혀져 있으니까요. 식을 계산해 보면 인티그랄 3에서 5까지는 이 식을 이제 제가 편의상 fx라고 한다면 fx를 적분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할까요? 그렇죠. fx가 x축 밑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밖으로 빼볼게요. 해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를 이렇게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티그랄 5에서 6까지는 그때는 fx를 적분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할까요? 그냥 fx 적분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계산하면 돼요. 그래도 이해는 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도 이제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도 안 하고 밑에 있는 문제는 안 하고 얘만 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있고요. 적분하면 3분의 적분이 아무래도 계산이 복잡하죠. 미분보다. 그래서 나중에 말해요. 이 적분하면 이제 3x제곱. 우린 나중에 별의 별 함수의 미분을 다 공부하고 별의 별 함수의 적분도 다 공부할 건데 적분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어요. 미분은 다 됩니다. 여기 이제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해서 이제 5, 6 되는 거죠. 이 문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약간 후회가 되네요. 자,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밖에 이렇게 있고요. 5 대입하면 3분의 125. 아까 제가 틀렸으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25 곱하기 3 마이너스 75. 5 대입하면 여기는 25 하고 이제 3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얘 때문에 더하기가 됐겠죠. 3 대입하면 약분되고 여기는 9 9, 3, 27 더하기 5, 3, 15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6 대입하면요. 여기 대입하면 이제 216인데 3으로 약분하니까 72 3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08 6, 5, 30 이렇게 됐어요. 빼기 5 대입하면은 3분의 125 50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여기는 5, 25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25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25가 있죠. 그럼 둘을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50이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75, 25 계산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얘 때문에 플러스 50으로 바뀌었겠네요. 마이너스 때문에. 이만큼 이제 플러스 50이고 여기는 이제 분수가 없네요. 빼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이 15 하니까 더하기 33이 됐겠네요. 이만큼 이제 83이네요. 83.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 이 둘을 더하면 100인데 108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인데요. 여기는 이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0인데 빼니까 더하기 50이 되어서 44가 됐어요. 이네 둘을 더하면은 127이 됐어요. 여기다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50 더하기 127이 된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50 127은 3분의 3, 3 곱하면 1분의 127이니까 3, 7에 21 3, 2, 6 8 3, 1,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산하면 3분의 250 뺐으니까 131이 나오게 되겠어요. 두근두근하네요. 왜 이렇게 자꾸 틀리죠? 죄송해요. 왜 이렇게 자꾸 계산이 틀렸을까? 23이 나오네요. 3에서 5까지, 5에서 6까지 적분하는 식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얼른 제가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 125, 3분의 125, 3, 5, 25, 마이너스 75, 5, 25. 여기는 이제 3 대입하면은 93, 27,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됐고요. 여기는 9, 3, 27, 3, 5, 15. 6 대입해보면은 216, 여기 72, 3, 3, 6, 6에 36 곱하기 3, 마이너스 108, 6, 5, 30. 여기는 이제 5 대입하면은 3분의 125, 마이너스 75, 25. 이게 둘 계산은 마이너스 3분의 250 나왔고요. 여기 마이너스 75 더하기 25, 마이너스 50 됐기 때문에 50 됐고요. 마이너스 18. 여기가 약간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있네요. 이게 마이너스 18이거든요. 그럼 얘가 되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 더해서 47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47.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게 100이니까 마이너스 6. 여기는 더하기 50이 44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더하면 91이 되거든요. 91. 이게 이제 91이었어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50 더하기 91이니까 3분의 3이는 4, 3, 9, 27에서 계산하면 3분의 23이 나오네요. 이게 맞는 답이 되겠네요. 죄송해요. 자, 다음에 이제 계산이 복잡해서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옆에 가볼까요? 계속 이제 넓이 구하는 건 결국엔 특별한 어떤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넓이다. 근데 이렇게 2차 함수로 둘러싸였다라면 6분의 2차항의 절대값, 2차항 개수의 절대값, 그리고 2분의 차이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필수 예제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에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아까 여기에서처럼 x는 몇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기울기 음수기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그럼 얘는 완전 땡큐죠.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되죠. 얼른 우리는 여기 이 지점의 x값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긴 어차피 그냥 1x제곱이죠. 만약에 2x제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약분을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약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는 2차함계수가 결국 남거든. 여기에 2차함계수 뭐가 있었으면 이때는 약분하시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이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빵이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으로 나온 게 x는 마이너스 2, x는 1 나온다고요.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x는 1 나온 거죠. 2차 함계수는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넓이는 6분의 1의 절대값 그리고 두분의 차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이죠. 그것의 세제곱이다. 27이니까 6분의 27 계산하면은 3우리 약분해서 2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분의 9 맞네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죠. 얘는 그냥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이 적분 계산은 복잡하니까 그 전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걸 찍고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면 다음 숙제하기 전까지 이거 다시 보십니까? 어려운 부분을 보십니까? 여기는 별로 어렵습니까? 여기는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무슨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와 y는 x로 둘러싸였대요. 이번에도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그 곡선의 차수가 3차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아까 우리가 써먹었던 공식은 써먹지 못해요. 어쨌든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을 일단 풀 겁니다.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는 x다. 얘를 풀어서 교점을 찾아야죠. 넘어가면 이제 2x 됐겠네요. x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이렇게 됐고요. 얘가 또 인수분해 될 때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0, 1, 2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3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이렇게 만났을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의 x값들이 하나는 0, 하나는 1, 하나는 2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곡선을 그냥 곡선과 직선이니까 잘 알아보기 쉽겠죠. 여기는 y는 x, 여기는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돼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곡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인티그랄 0에서 1까지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에서 이걸 빼는 거죠. 빼면은 이게 이제 2x가 됐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시면 되고 1에서 2까지는 직선이 위에 있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어차피 얘에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요. 저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뽑아내고 여기다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적분해 볼게요. 1에서 2까지는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선생님 어디서 못 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약간 썩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아무렇게나 빼놓고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값이 음수면 내가 잘못 뺐나 보네. 부호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자,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의 1번부터 볼게요. 필수 예제 4번의 1번. 자,
그럼 약은 언제 먹었어요? 밥 먹고 오리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어도 됩니까? 자, y는 x제곱 빼기 2 y는 2 더하기 2x 빼기 x제곱 오리고기 하면 저 어릴 때 되게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요. 유명우 씨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원에서 오리고기집을 해서 거기 많이 갔던 게 기억나네요. 뭔가 코스 요리처럼 나와서 되게 좋아했는데. 자, 보죠. 둘러싸였대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둘러싸였다 그때 이 두 개가 다 어떤 몇 차함수예요? 그럼 빙고죠.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우리가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x제곱 빼기 2는 2 더하기 2x 빼기 x. 얘를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x값들을 구해야 되겠죠. 넘겨 여기 이제 2x제곱. 넘어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2로 나누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빵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더하기 1이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2차 한계수 1이고요 6분의 1의 절대값 두 분의 차가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에요. 세제곱하면 돼요 선생님.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서로 뺐을 때의 2차 항계수는 사실은 2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약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2가 돼 있는 거죠. 이거 이제 3분의 1이고요 3의 세제곱 곱하면 3 하나 약분돼서 답은 9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난 이 문제가 제일 좋아.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뭐죠? 여기 이제 3차죠. 여기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계산해야 된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 이제 아까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사실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안 그리고 그냥 일단 뭐 아무렇게나 뺀 다음에 계산해서 나온 게 플러스면 내가 제도를 뺐나 보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봐서는 이 그래프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려서 볼게요. 필수 예제 4번에 2번을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 몇 분이야? 이번에도 강의가 그래도 좀 길긴 하겠네. 필수 예제 4번에 2번. 학생들이 이 칠판이 너무 오래된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1년도 안 된 건데. 자,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2.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일단은 교점의 x값을 찾아야 되겠죠.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 거예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2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있습니다. 넘길게요. 그럼 넘어가면 x세제곱, 넘어가면 얘는 더하기 3x제곱, 넘어가면 빼기 4는 0 돼 있죠.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냥 곧바로 x가 공통인수로 있거나 그러지 않네요. 근데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1 넣어봤더니 0 되는 거 보이세요? 1 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4니까 0 되죠?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면 조립제법을 써보면 되죠. 1, 3, 1차항 없네요. 상수항 마이너스 4, 1, 1, 1, 4, 4, 4, 4 이렇게 0이죠. 이렇게 된 거죠. 1, 4, 4네. 그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x 더하기 2의 제곱이구나. 이 문제 약간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 보세요. 두 그래프가 두 번 만난 거예요. 1에서는 만났고요. 통과했고요. 마이너스 2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한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는 접했고 1에서는 만났다. 그럼 우리가 그림 어떻게 그려봐야 되겠느냐? 자, 봅시다. 뭐 마지막 문제니까 칠판 넓게 쓸게요.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2 돼 있는 거고요.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니까 위로 블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1에선 통과, 마이너스 2에선 접했다.
그러니까 왼쪽에선 접했고 오른쪽에선 통과한 거죠. 그러려면 이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1이었다. 괜찮으세요? 그래야 마이너스 2에선 접했고 1에선 통과한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괜찮으세요? 오, 되네. r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이 3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돼 있을 것이고, 접한다고 할 때도 여기 그러면 이쪽으로 통과할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인티그랄 위에서 r을 빼야 되잖아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계산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얘에서 이걸 빼야죠. 이거 빼면은 그러면 얘가 뺐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얘랑 계산은 마이너스 3x 제곱, 이거를 뺐으니까 더하기 4 dx. 사실 우리가 아까 구하려고 풀었던 여기에서 부호만 바꾼 식이 됐겠죠. 이게 답이다. 자, 적분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되었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이제 16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럼 마이너스 4가 됐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8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사라졌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됐겠네요. 여기 이제 3이고 4등 여기는 7 됐고 빼기 4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7은 4분의 28이니까 4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았네요. 자, 고생하셨어요.